네,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79회를 깔아주시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가 74회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전반적인 출제 경향을 대충 따져봤을 때 요 기출 문제 분석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방금 80회를 했는데 제가 괄호 쳐가지고 적어놓은 건 뭐냐면 일단 연말정산은 무조건 넣어야 돼요, 문제에서.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넣으라고 했던 메뉴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74회까지 소득명세 월세주택임차 요까지가 이제 뭐 좀 새로운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밑에 예전 거 보시면 이제 연금저축 요건 위에 있고요. 월세주택임차 차입 요것도 밑에 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유형들 소득명세도 74회에서 있고 요렇게 있거든요. 연금저축 소득명세 이런 것들은 다 74회까지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커버가 될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해보는 게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고 너무 이제 오버되면 그 다음 뭐 종료. 근데 이제 오버 안 되고 그래도 좀 순탄하게 나간다 하면 조금 더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많이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79회입니다. 자, 일단 79회 데이터를 깔아주시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철의 부양가족 및 연말정산 자료이다.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에서 요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연금저축 자료는 연금저축 탭에서 체크해 주시고요. 기타 연말정산 자료는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체크해 주시고요. 추가 입력을 하시오. 자, 그리고 부양가족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습니다. 요 문제는요, 세 가지를 시키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션이 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럼 하나씩 먼저 해볼 건데, 지금 부양가족 현황부터 나왔죠? 얘는 부양가족 탭에 가서 넣을 겁니다. 자, 프로그램 띄워주신 다음에 원천징수 탭에서 사원 등록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으로 가신 다음에 자, 여기 이상철이 지금 바로 떴죠? 이상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선은 가족이 4명이 있어요. 모친부터 해서 있는데 자, 부양가족 탭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럼 가족들을 보면서 나이와 소득 요건을 보는 겁니다. 자, 근데 나이 요건은 사실은 이거는 민증번호 그냥 넣어보면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 비고를 잘 보시면 자, 모친 사업소득금액 500만원 보이시죠? 100만원 넘기 때문에 어머니는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다. X 치십시오. 부입니다, 부. 그 다음 본인 보세요. 본인의 총급여 6,500만원인데 중요한 단어는 배우자와 사별 보이세요? 이 말은요, 전년도니까 올해는 이제 그거예요. 뭐라 부르죠? 한부모. 그 추가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보시면서 한부모네 체크. 자, 그 다음 자녀 이미듬을 보시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체크해 놓으시고 됐죠? 이제 요거 가지고 넣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넣어보세요. 자, 요거는 연말관계를 F2번 해가지고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영자 씨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나이가 좀 많으셔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줄 알았으나 소득이 있어서 부로 들어갑니다. 집계비속
우선 가족들 좀 다 넣고 이야기할게요. 05. 자, 여기서 두 가지 제가 추가로 뭘 넣는지 잘 보시면요. 자, 이상철 씨 같은 경우는 한부모입니다. 그래서 한부모에 열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가서 이미듬, 장애인이죠.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이라고 돼 있으니까 1번.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부모, 장애인,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연말 저축 탭 한번 가볼 건데요. 자, 여기, 연금저축이죠. 네, 연금저축 탭 눌러보시고요. 자, 연금저축 탭은요, 아래쪽에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따로 보고 먼저 넣어볼게요. 자, 저 위에 적혀 있는 연금저축 넣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프로그램상에 세 개가 있어요. 1번은요, 퇴직연금. 2번이 연금저축. 그 다음에 3번, 뭐 주택마련저축인데, 2번으로 가세요. 2번. 자, 2번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개인연금저축이냐, 연금저축이냐인데, 요런 거는 이제 뭐 시험에서 구분하시는 방법은 개인이면 개인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연금저축으로 가시면 되겠다. 연금저축.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들은 책에 적혀 있는 대로 넣습니다. 코드 번호 F2번 눌러서 조회하시고, 우리은행 계좌번호 적혀 있는 대로 중간에 하이픈도 내가 넣었어요. 그 다음에 납입금액도 넣으세요. 자, 보시다시피 연금 계좌는 별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적혀 있는 대로 잘 넣어주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세 번째 미션 연말정산 가십시오. 자, 이 문제는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보험료, 의료비 구분해놨네요. 그럼 OX만 치면 됩니다. 자, 보험료부터 할게요. 첫 번째,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이거는 보장성이냐 저축성이냐 그것만 보면 돼요. 저축성이란 말 없죠. 그럼 이런 건 보장성이에요. 자동차는 사고 났을 때 돈을 보장받는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70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 임의금은요, 보장성 보험료 맞는데 키워드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동그라미 치세요. 보험료도 장애인 거냐 아니냐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 이사랑 생명보험료 보이시죠? 이건 장애인이 아닌 그냥 일반 보험료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다 되지만, 자, 어떻게 구분해서 넣는지 봅시다. 자, 오른쪽에 보험료가 있고요. 일반 장애인 두 개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에다가는 22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에다가 120만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모친 의료비 봅니다. 모친이 있습니다. 모친은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는 하거든요. 근데 의료비는 소득 요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친 것도 인정해줘야 됩니다. 봅시다. 자, 모친 의료비 200만원. 오케이. 근데 인정을 다 해줄까 봤더니 옆에 보세요. 건강 증진 목적으로 약을 하나 사 먹었어요. 이 말은요, 150만원만 입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일단 어머니 거 150만원만 인정. 그 다음에 자녀 보세요. 질병치료비. 질병치료비는 뭐 기본적으로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의료비에 경로 조건이 있었는데, 봅시다.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몇 살이신가 보자. 70세죠. 그럼 어머니는 경로우대다. 자, 의료비 더블 클릭.
먼저 어머니 거부터 갑니다. 어머니는 본인 경로장에 넣을게요. 150만원으로 넣어주세요. 두 번째, 자녀 이미듬. 이미듬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죠. 그래서 장애인 칸에다가 넣어주세요. 확인. 됐죠? 자, 그 다음 교육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씩 보면서. 자, 먼저 본인의 사이버대학 등록금 600만원과 영어 학원비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다 되느냐? 교육비 공제는 학원비도 다 되나요? 안 되나요? 앞에 한번 보세요. 학원비는 교육비 유치원만 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 결론 사이버대학 등록금은 됩니다. 오. 근데 영어 학원비 안 됩니다. 그러면요 본인 거에다가 600만원 넣어주세요. 그 다음 자녀 이미듬 갑니다. 이미듬의 초등학교 수업료 250만원 보이시죠? 이거는 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교육을 자녀 아까 이미듬이 장애인이었죠. 근데 장애인 특수교육이 아니거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교육은 장애인 특수교육일 때 장애인 칸에 넣어야 된다. 그걸 일단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얘는 초중고로 가셔야 돼요. 이미듬. 그러면 250만원을 다 넣을 건가인데 체험학습비 보세요. 지금 50만원 적혀있죠. 아까 체험학습비의 한도는 30만원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저 250만원 중에서 200? 그 30만원이니까 지금 20만원 초과 있잖아. 그치? 그러면 230만원을 넣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체험학습비가 5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인정되는 게 3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만원은 제외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230만원 확인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 이사랑, 얘는 취약전 아동 맞죠? 맞아요? 그러면 넣어줄 수가 있겠죠. 아까 학원비는 취약전 아동만 된다 했으니까 확인. 부양가족 보자. 이사랑 6세 취약전 아동 맞네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기부금. 문제 있어요 혹시? 기부금 가볼게요. 자, 특별재난지역에 어쩌고저쩌고 돼 있네요. 자, 이거는 법정기부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정기부금 가셔가지고 요 밑에 세 번째 칸에 법정당해기부금이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100만원. 사실 이게 법정이냐 아니냐 그거를 좀 구분하시려면 아까 이론 부분 정리한 거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신용카드 갑니다. 신용카드도 이 문제는 좀 깔끔하게 나온 편이에요. 신용카드 창을 하나 띄울게요. 위에 띄우고, 자 이제 하나씩 보세요. 어떻게 들어있는지. 신용카드는 2천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제외라고 보이세요? 이래서 깔끔한 거예요.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가 다 나눠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깔끔하죠. 그러면 2천만원. 현금영수증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니까 그냥 넣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은 또 따로 넣어주시고, 대중교통 넣을게요. 됐습니다. 오케이. 이제 감이 좀 오세요. 이게 구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다 10점짜리들이거든. 여러분들 한 7, 8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물론 10점 맞으면 좋지.
근데 어렵게 나오거나 하면 그래도 7, 8점은 지금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갑니다. 78에 설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우리 풀 시간 드리고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일단 뭐 특강이니까 이렇게 그냥 계속 멱살 끌고 멱살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들으시고 또 나중에 혹시나 기억 안 나시면 나중에 유튜브에 들으시면 돼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중으로 해서 다 올릴 테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자, 그럼 78회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볼게요. 다음 자료와 유의사항을 토대로 김한방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연말정산 추가 자료에 자 체크할게요.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 체크, 연말정산 입력 탭 체크 두 개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보자는 거예요. 뭐 가족들의 정보가 있습니다만 요거는 우리가 따로 입력을 해라고 안 시켰기 때문에 입력할 거는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급여나 나이들을 좀 봐주셔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나머지 혜택들 뭐 그런 공제들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보자는 거거든요. 우선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부터 하나 따져보자면 양도소득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소득 쪽으로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 일용직 근로자 보이시죠? 일용직 근로자는 상관없어요.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에 뭐 그렇게 관계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만 좀 체크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부터 갑니다. 보험료를 가는데 지금 월세 주택 차입부터 넣어볼게요. 첫 번째 월세 주택 여기 있거든요. 얘를 먼저 넣어봅시다. 자, 프로그램에서 원천징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자, 직원들 이름 없으면 아까 어떻게 하랬어요? 전체 사원 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것도 주의하실 거는 김한방 요거 이제 이종석으로 가면 안 돼요. 요 상태에서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임대인명부터 여기 칸이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임대인명 칸 여기다가 우리 프린터에 있는 정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넣으면 돼요. 자, 그대로 한번 넣어주세요. 임대인 임대세 이렇게 임대세 넣으시고 5601051234567 요거는 민증번호는 하이픈 넣지 마세요. 그 다음에 유형도 F2번 누르시면 나옵니다. 단독주택 면적은 80 주소지는 그대로 타이핑하세요.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자, 게시일도 날짜 보시면 2017 돼 있죠. 그대로 넣으세요. 2017. 자, 그 다음 지금 연간 월세액입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1년분으로 쳤을 때 얼마냐거든요. 80만원 아니고요 960만원입니다
됐죠? 요거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추가하는 것들은 보시다시피 다 그 단순 입력입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 해봅시다. 처음부터 갑니다. 보험료부터 갑시다. 자, 보험료. 먼저 하나씩 따져볼게요. 아버지, 보장성 보험료. 기마, 그리고 60만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아버지의 보험료가 되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뭐가 문제였냐면, 아까 소득이 있었죠. 보험료는 소득 요건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거는 인정 안 돼요. 두 번째. 자녀, 보장성 보험료. 얘는 상관없죠. 그래서 자녀 것만 100만원 넣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비 갑니다. 네, 의료비입니다. 우선 어머니 백내장 수술비 80만원 되죠. 그 다음에 질병 치료 목적, 요거 잘 보세요. 치료 목적이잖아요. 치료 동그라미 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한약 사면은 무조건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치료 목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인정, 동그라미 치세요. 됩니다, 이거. 그 다음 배우자 건강진단비 보이세요? 이것도 의료비 됩니다. 자, 그러면 총 얼마냐면 210만원이죠. 이 중에서 지금 어머니가 경로도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다 일반에다가 몰게요. 다 몰면 210만원입니다. 210만원 확인. 의료비는 다 인정되고 전부 다 일반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봅시다. 자, 교육비. 자, 처제 대학교 교육비 있죠? 요거 돼요. 처제는 지금 교육에는 나이가 없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나이 요건 일단 아예 없고요. 대신 그리고 이 처제는 소득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됩니다. 20살 넘었다 상관없어요. 나이 요건이 없거든요. 그 다음 이거 하나씩 띄어서 합시다. 교육비 사람별로 하니까. 자, 처제가 대학생이니까 대학교 교육비에다가 하나 넣읍시다. 500만원 확인하고요. 두 번째 자녀 현장 체험학비 보이시죠? 50만원 요거 한도가 있었죠. 30만원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거 지우고 30만원이라 밑에 적어놓고. 그 다음 방과후 학교 수업비 요거 됩니다. 자, 그러면 자녀 김가연에게 들어간 돈은요 총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가연 같은 경우는 초중고로 가야 되겠네요. 60만원. 자, 그 다음 김나연 갑니다. 유치원 수업료 240 되고요. 뭐 특별활동비 20만원 포함인데 이거 상관없어요. 그 다음 태권도장 수업료 60만원 요것도 아까 됩니다. 학원은 유치원생들은 다 된다 했죠. 자, 총 얘는 300만원 확인. 보세요. 유치원 수업료 240에다가 애 태권도 60만원이면 얘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도대체? 결혼해서 이제 애 키우면 애 하나에 100만원씩 든대요. 한 달에. 그것 좀 그래서 조금 못 키우시는 분도 계세요. 좀 부담스러워서. 둘이 사는 것도 빠듯하거나 아니면 그냥 둘이 있는 게 좋은데 애기 나오면 물론 좋겠지만 이런 게 좀 부담스러워서 현실적으로 좀 그런 게 많아요. 주위에. 하여튼 뭐 기부금 보겠습니다. 자, 기부금도 뭐 보자면
지금 정치자금 보이시죠? 정치자금은 내 거, 본인 거만 된다 했어요. 자, 기부금. 기부금은 요 더블 클릭해서 하나씩 넣어보는 겁니다. 정치자금 10만원 넣고, 초과분도 10만원 넣어주세요. 이재민 9호 금품은 법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50만원 넣었다. 확인. 잠깐만요. 참고 자료를 한번 보자. 뭐 있는가. 요거는 이제 시기 나와 있네요. 내용까지 있으면 여러분 요거 보고 해라고 하려했는데 요건 안 되겠다. 자, 기부금 했습니다. 그 다음 신용카드 갑니다. 신용카드 창 띄울게요. 자, 하나씩 읽어봅시다. 자, 신용카드부터 해볼게요.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보세요. 일단은요, 신용카드로 끌건 돈은 총 2천만원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좀 까다로운 거는 요 2천만원 속에는 전통시장께 50만원 포함되어 있다 했거든요. 이거 빼야 돼요. 따로 뺍니다. 50만원 따로 빼고 따로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회사 경비 사용 금액 200만원 포함 보이세요? 이거 신용카드 아까 앞쪽 부분을 잠깐 보시면 어, 6번에 보시면요.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 보이세요? 그러니까 사업에 사용했잖아요. 이 비용을. 요거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세요? 지금 보시는 거 요거 신용카드 안에 회사 경비로 포함된 200만원 있죠? 요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지금 2천만원에서 50만원은 따로 뺐고 거기에다가 200만원은 그냥 아예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 250만원을 빼면 되죠. 2천만원 빼기 250만원 하면 1750만원. 신용카드는 1750만원. 이렇게 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 현금 영수증 보이실 겁니다. 여기 잘 보세요. 현금 영수증을 끄는 게 중고자동차 800만원과 태권도장 수업료 60만원. 우선은 태권도장 수업료 이거 학원비인데 되는 거는 아시겠죠? 중고자동차는 이슈가 있었죠. 10% 인정. 그러면요, 중고자동차 800만원에 10%는 80만원. 그럼 두 개 뒤에 있는 60만원까지 합쳐보시면 총 140. 그게 현금 영수증에 넣으시면 돼요. 140만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뭐 이런 거 생략해라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그런 거 뭐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 77회 일단 77, 76 하고 잠깐 쉬었다가 75, 74 이러면 딱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렇게 합시다. 자, 77회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잠깐 한 가지만 언급하고 갈게요. 지금 월세 주택 임차 차입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입력을 했었잖아요, 방금. 근데 이제 이게 뭐 조건이 하나 있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지금 다시 78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세대주의 총급여가 6,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일단 적어주세요.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월세 주택 임차 차입과 관련된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걸 입력하려면 7천만 원 이하이면 된다. 그 이슈를 제가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김한방 씨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6,600이었기 때문에 아까 그거 입력할 수 있었다. 뭐 그 정도로만 접근합시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시켰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요건이 되니까 시키겠죠. 물론 요건 안 되는데 함정 한번 틀려봐라 이러면서 낼 수도 있겠지만 보통 뭐 그렇게까지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틀려도 이런 거는 입력했다가 틀려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이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기억 안 나면 입력해야지 뭐. 자, 갑니다. 생산직 사원 장필주 총급액 5,500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의 지금 두 가지 시킵니다. 연금저축 탭 하나 체크, 연말정산 입력 탭 체크, 두 가지 시키네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 보세요. 지금 요건적으로 봤을 때 배우자가 총급여 500만원 보이세요? 급여만 500만원 있으면 요거까진 괜찮아요. 소득요건상 500만원 이하였던 거 기억나세요?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치면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득요건도 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연금저축부터 해볼게요. 연금저축 밑에 쭉 내려보면 여기 연금저축이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연금저축 관련해서 이슈가 뭐였냐면요, 아까 전에 제가 본인 명의만 된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연금저축은 본인 명의만 돼요. 자, 그러면은요, 일단 메뉴부터 띄우면서 이야기할게요. 원천징수 탭, 그 다음에 연말정산 탭 눌렀고요. 사원이 없네. 불러오자. 장필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 누르고요. 자, 이 두 번째 칸에 넣으시면 되겠고, 보시다시피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이란 말 없으면 그냥 연금저축 넣으라고. 그럼 이 두 개가 있는데 요 중에서 가능한 거는 위에 있는 거 장필주 거만 돼요. 남호연 씨 거는 입력할 수 없어요. 자, 그럼 하나만 넣을게요. 이게 답니다. 아래쪽 거는 안된다. 본인 명의가 아니라서 그렇다. 체크. 자, 그 다음 연말정산을 갑시다. 보험료부터 갑니다. 자, 자동차 보험료, 상해 보험료, 저축성 보험료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자동차 상해는 됩니다. 저축성은 안 되고요. X 치세요. 보장 성익만 된댔어요. 두 번째 키워드 비고를 보세요. 직불카드 결제, 직불카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요거는 이제 항상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돼요. 지금 보험료 공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카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게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해 보십시라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보험료와 신용카드 공제, 동시공제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 인지하고 계세요. 뭐 이따가 밑에서 또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험료 입력하겠습니다. 보험료 일반이죠. 일반에다가 80만원. 따로 장애인은 없습니다. 그 다음 의료비 갑니다. 자, 의료비 위암 수술비 가능하고요. 한약 구입비 옆에 보세요. 치료라고 돼 있죠. 이거 그럼 되는 거예요. 건강 증진이면 안 돼요.
근데 치료 목적 됩니다. 라식 되죠. 근데 옆에 신용카드 요거 줄 거 넣으세요.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동시에 공제가 된다 했었잖아요. 그거에 또 생각하셔야 돼요. 치아 미백 보이세요? 미용이나 성형수술 안 됩니다. 그래서 X. 자, 그럼 되는 거 해볼게요. 의료비 더블 클릭. 장필주의 의료비가 80만원짜리 라식이 하나 있고요. 본인 거 넣겠습니다. 80만원. 그 다음에 장국환 아버지죠. 아버지 연세가 지금 70이 넘었거든요. 맞죠? 아버지 경로자로 넣어야 되겠다. 장국환은 아버지 400만원. 그러면요 본인 경로자 480만원으로 넣겠습니다. 됐어요? 아버지가 지금 경로자예요. 어디서 부양가족 명세 들어가 보세요. 그럼 이제 아버지 나이가 나와요. 아버지 나이 69세잖아. 65세 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본인 경로자에 같이 넣어야지. 장녀천은 누구? 아들이네. 아들이 치료 목적용으로 뭐 이건 일반으로 가면 되겠고. 자, 80만원 일반. 자, 지금 다 넣었습니다. 확인. 아까 450만원만 내가 잘 넣었나? 480이 아닌데. 480 맞고. 아, 한약구입비 50이네. 자, 여기 잘못 넣었어요, 저는. 지금 한약구입비 50만원 넣어야 됩니다. 제가 잘못 넣었어요. 자, 의료비까지 했습니다. 교육비 갑시다.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학교 등록금 장국환. 장국환은요, 아버지. 직계존속의 교육비 안됩니다. X. 영어 학원비 장부천. 학원비 되나요? 안되죠. X. 교복구입비 장부천. 이거는 그렇죠. 50만원까지 되죠. 옆에다가 70만원 지우고 50만원이라고 적고. 태권도 학원비 장여천. 여천이는요 나이가 어리죠. 그래서 얘는 됩니다. 제가 하나씩 넣어봅시다. 자, 먼저 교복구입비 장부천. 얘는 초중고겠죠. 50만원 넣겠습니다. 두 번째 유치원생 60만원 넣었습니다. 확인. 확인. 그 다음 기부금 갑니다. 사찰 기부금 보이세요? 이게 이제 종교단체입니다. 기부금 탭.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종교단체. 지금 여기 넣어야 되겠다. 종교단체 당회 기부금 보이시죠? 당회 올해잖아요. 여기에다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20만원. 그 다음 정치자금은 위에 올라가서 10만원 따로 넣고 15만원 초과분 따로 넣고 그리고 확인한다. 기부금까지 넣었습니다. 그 다음 신용카드 갑시다. 우선 여기서 체크하실 부분은요, 신용카드 옆에 라식 수술비 80만원 포함 보이시죠? 이거 아까 중복공제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2200만원 넣으셔도 별 문제 없겠습니다.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직불카드 볼까요? 직불카드 600만원인데 보험료 들어있죠? 중복공제 안되잖아. 그러니까 540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보이시죠? 요거를 바로 넣으시면 안되고요. 전통시장 사용분 30만원을 따로 빼서 넣고, 그러면 나머지가 25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쉽죠? 이게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해보면
이게 처음에는 접근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지금 제가 어쨌든 그 길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끄시고 그대로만 계속 따라오시면 돼요. 이거 이제 연습하면서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76회 하고 잠깐 쉽니다. 음. 76회는 부터는 또 프로그램이 예전 약간 옛날 버전인가 봐요. 그러니까 감독관 번호가 두 자리 숫자지. 자, 이제 76회 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 코드 110번인 정령이. 자, 보세요. 이 문제는요. 사원 등록 메뉴의 부양가족 탭입니다. 지금 메뉴 이름 나왔어요. 첫 번째 미션. 사원 등록 메뉴. 두 번째 갑니다. 연말 정산 자료, 추가 자료 입력, 연말 정산 입력 탭. 두 가지 지금 미션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요.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지금 사원 등록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양가족을 넣으라는 거예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양가족은 두 군데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문제에서 시킨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정령이 눌러주시고 부양가족 눌러주시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입력을 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자, 다 넣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체크하실 부분은 뭐냐면 우리 가족들의 뭐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시면 되는데 배우자는 사실 뭐 급여와 관계 없어요. 배우자는 관계 없는데 2017년 1900 관계는 있지. 근데 500만 원 미치잖아요. 그래서 뭐 소득 요건에 걸리는 거는 배우자는 일단 없어요. 근데 이 시누이를 보시면 얘는 뭐가 문제냐면 나이가 문제예요. 나이가 20세에서 60세 사이잖아요. 그래서 부가 됩니다. 일단 그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지금 70세가 넘어서 73세거든요. 경로대가 자동으로 떴기는 한데 여기서 장애인 복지법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령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부녀자네요. 그죠? 그럼 부녀자 공제가 가능하냐인데, 부녀자 공제가, 그 연봉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3천만원? 오케이. 그러면 이 정령이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총 급여가 3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입력을 완료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넣었고요. 자, 이거는 끄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만 하고 쉴게요. 자, 전체 사원 불러오기 하고요. 정령이 연말정산 갑시다. 자, 추가 자료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험료부터 갑니다. 자, 본인의 생명보험료는요, 가능하죠. 보장성이니까. 근데 본인의 저축성이라는 단어 체크. 이거 안 됩니다. X. 아버지, 장애인 전용이죠. 장애인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럼 보험료 넣겠습니다. 먼저, 여기죠. 일반에다가 120만원. 장애인은요, 150만원. 요거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 의료비. 자, 이렇게 일단 나오고 있고요. 본인 건강보험비 50만원. 오, 됩니다. 그 다음 컨택트 렌즈 이슈가 뭐가 있었죠? 50만원 한도. 그러니까 이거 50만원이라고 옆에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들이 질병치료 목적으로 병원 진료비 하는 거. 요거 O 가능하고요. 그 다음 아버지 병원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의료비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 다 아버지가 그거였지. 내 거랑. 자, 내 거 50만원. 그 다음에 컨택트 렌즈 50만원. 총 100만원에 아버지가 아까 경로자였죠. 그러면 750만원이네요. 본인 경로자에 750만원 넣어주시고, 아들 같은 경우는 일반에다 넣겠습니다. 200만원. 됐죠? 그 다음 갑니다. 교육비. 등록금, 중학교 등록금 70만원은 오케이. 현장 체험학습비 50만원 중에서 30만원 체크하시고, 교복 구입비는 50만원 이상 없고, 그럼 아들 거 따로 넣을게요. 이건 한 사람씩 넣어야 되니까. 중학교, 초중고, 그러면 100에 150만원이네. 오케이. 아들 거 넣었습니다. 그 다음 딸 미술학원 수강료 30만원. 이것도 가능합니다. 얘는 아까 유치원생이었죠. 오케이. 취약전화동 30. 아버지 방송통신. 이게 교육비는 직계 존속 안 되죠. 그래서 아버지 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기부금 봅시다. 우선 정치자금 갑니다. 정치자금 10만원 그리고 20만원. 요거는 뭐 바로바로 나오고 항상 나오죠. 아버지 교회 헌금. 밑에 보면 종교단체 당회기부금에다가 넣을게요. 200만원. 잠깐만. 근데 아버지께 되나? 아버지가 보자. 아버지 소득금액이 없네요. 1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그럼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이 있나 없나도 따져야 된다 했었죠? 요거 되네요. 확인. 자, 마지막 신용카드 띄우고요. 한번 봅시다. 먼저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2천만원인데요. 자동차 리스 보이시죠? 리스는 앞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외시켜야 돼요. 자, 그럼 1700만원
신용카드로 넣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직불카드 썼는데 1,500을 썼거든요. 그 중에 500만원이 전통시장, 500만원부터 뺄게요. 자, 그리고 1,500에서 500 빠졌으니까 직불카드는 1,000. 시누이, 형제 자매 신용카드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이거 안 돼요. 형제 자매 건 안 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